안녕하세요 여러분, 보리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보안 일을 하면서 많이 들었었던, 자주 들었던 용어가 있어요.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, 이제 바로 보안이 잡부입니까? 이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 내용은 제가 제 책인 비상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직무유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오늘은 직무유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신입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죠. 들어오면 항상 한 번씩 누구나가,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, 바로 보안은 잡부입니까? 였습니다.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,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매장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게 되죠. 돌아다니면 이제 카트기 이런 게 이제 뭐 매장의 구석이나 이제 뭐 매장 한가운데라든지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그러면 이제 제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카트기를 정리를 해서 이제 직원들이 다니는 곳으로 옮겨 놓거나, 이제 고객들이 다닐 수 있는 동선을 피해서 좀 구석진 데 놓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항상 꼭 다른 직원분들이 물어봐요. 그거 왜 이런 일까지 하냐고, 왜 카트기까지 우리가 치워야 됩니까?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는데, 물론 카트기를 따로 치우는 그런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. 아시죠? 이제 그런 분들은 카트기만 전문적으로 이제 빈 카트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모아놓고 식품 매장 쪽으로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냐,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고요.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늘 항상 같았습니다. 급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, 뭐 네가 해야 될 일, 내가 해야 될 일, 우리 할 일이 아니라서 우리는 안 하고,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아무나 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면 또 이제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있었어요.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, 이제 쓰레기가 매장에 뭐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오물 같은 게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은 그거를 저희가 한 번씩 치우고는 했어요. 그 층마다 이제 다 담당하시는 그 미아팀이 다 있죠. 하지만 급하면 저희가 치웁니다. 그렇죠. 그분들이 안 계시면 치우는 게 맞아요. 그런데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직원들도 있었어요. 왜 우리가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, 왜 이런 것까지 다 오물을 치우고 정리를 해야 되냐. 그러면 저는 또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. 아니, 우리가 급하면 우리가 치울 수가 있는 거다. 그러면 늘 항상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, 우리가 그럼 잡부입니까? 보안이 잡부입니까? 이런 일도 하게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. 잡부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,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뭐 보안 일이라 해서 딱 그 정해진 뭐 매장을 순찰을 하고, 뭐 도난 사건 뭐 그런 거 예방하고 다 맞는 건데,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래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. 아까처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카트기를 치우고 쓰레기를 치우고, 그건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아니더라도 매장 직원이 있어도 그거는 급한,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치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. 그런 거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일을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서비스적인 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아닌 거죠. 저희 자체가 서비스업이고 서비스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, 이런 일을 안 하고 저런 일은 하고 이렇게 따지는 거는 좀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기도 합니다. 이거를 전문 용어로 유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. 유도리 있게 일을 해라, 이렇게 저는 많이 배웠었고요. 그렇게 되면 뭐 무조건 그 일만 주장창 하는 그런 건 또 아니지요. 저희 우선순위가 있습니다. 일의 우선순위. 일단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죠. 뭐 보안의 업무에 관해서 이제 그런 업무의 매뉴얼을 따르되 상황에 따른 유도리를 이제 지켜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. 제가 이제 여기 백화점 일을 그만두고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, 작년에 좀
엄청난 태풍이 온 적 있었죠. 그때 장마도 있었고 이제 비가 엄청 오고 이제 바람도 불고 막 인터넷 검색어에 1위를 장악을 했었습니다. 부산에서. 거기서 이제 저는 출근을 또 하는 날이었어요. 제가 그 출근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이제 난리가 났었죠. 정말 아수라장이고 막 침수가 된 곳도 있었고, 그리고 막 전화가 진짜 수도 없이 왔었어요.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는데 제가 다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사시는 입주민 분이셨거든요. 그분이 지금 부산에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들었다고, 내가 정말 여기 서울에 지금 출장을 와 있는데 그 아가씨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나온 것 같다고, 그 꼭 좀 확인을 해서 창문 좀 닫고 만약에 비가 들어차 있으면 좀 이렇게 치워줄 수 없겠냐,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제가 올라가서 닦고 이런 건 또 닦고 이런 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렇죠. 남의 집 세대고 세대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지만,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담당하시는 그 미아 이모님 계셨어요. 그분이랑 같이 그러면 그분이랑 어차피 그분 혼자 들어가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난감하죠. 이제 집안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입주민분의 이제 입주민분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럼 같이 동행을 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면 문제가 없겠구나, 이렇게 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선배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세대로 올라가고 그 담당하시는 분이랑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죠. 간단히 이제 뭐 밀대걸레랑 이런 걸 막 챙겨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의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자죠. 미화하시는 그 팀의 책임자분께서 막 화를 내셨어요. 도대체 어딨냐. 이제 그분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. 이제 뭐 여기 아가씨가 뭐 입주민분 연락을 받고 이렇게 좀 같이 와달라 해서 온 거다. 그래서 이제 안에 뭐 대충 치워놓고 이제 나는 뭐 가겠다,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책임자분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그 아가씨를 좀 바꿔봐라, 이렇게 해서 저랑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. 통화를 하는데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. 아가씨 지금 지금 뭐 하는 짓이냐. 우리는 그 세대 안에 올라가서 청소할 필요가 없다면서,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남의 집에 왜 우리가 청소를 해줘야 되느냐.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. 당장 그 직원을 내려보내라. 이렇게 너무 단호하고 화가 난 상태로 말을 하시길래 제가 뭐라 변명도 아니고 나 진짜 뭐라 설명할 기회조차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저도 화가 났죠. 화가 난 상태지만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고, 저는 뭐 어떡하겠어요. 그 상황에 그 담당하시는 책임자분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분이랑 그냥 다시 그냥 내려왔습니다. 내려오고 좀 솔직히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화도 나서 이제 그 선임 근무자에게 제가 얘기를 했죠.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더라.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또 열이 받으셨어요.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이제 이쪽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선배는 또 화가 난 상태로 이제 그 미아 책임자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. 2차적으로 일이 점점 커졌어요. 이제 책임자분은 또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하신 거죠. 우리는 그런 일 안 한다고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설명을 뭐라 하셨는지 난 못 들었는데 뭐라 하고 이제 전화를 끊겨졌어요. 끊겨지고 이제 이 선임이 어쩔 수 없다. 그냥 내가 올라갔다 올게. 이래서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그분이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거실에 비가 많이 들어차 있었는 상태였는데 그쪽을 다 밀대로 밀고 닦고 쓸고 해서 내려와서 이제 입주민분에게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이렇게 설명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솔직히 너무 황당하죠. 그러고 나서 한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담당하시는 책임자분께서 오셨어요. 미화 쪽에. 그분이 이제 초콜릿을 하나 사들고 오셔서는 저한테
아가씨 아까는 내가 너무 좀 흥분한 상태로 얘기를 해서 화를 좀 본의 아니게 많이 냈는데 그 아가씨가 좀 상처를 받았으면 미안하다. 원래 그렇게 아가씨한테 화를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렇게 남의 집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은 해주질 않는다. 그거를 좀 이해를 해달라.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보다 훨씬 연장자시고 나이도 있으시고 뭐 제가 그 상황에서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냐고 따질 그건 아니었어요. 먼저 그렇게 사과를 또 하러 오시니까 저도 제가 아까는 저도 좀 화가 났었는데 제가 몰라서 그 미아 업무 중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저는 몰랐다. 그래서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좋게 해결이 났었습니다. 그래 지금 생각해봐도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 거는 물론 누구나가 우리가 아닌 일은 하기 싫습니다. 그게 맞죠. 그게 맞지만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 생겼고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서로 우리 일이 아니다. 너네 일이 아니다. 뭐 이걸 따지고 있으니까 그럼 일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커지겠죠. 만약에 그날 이제 그 선임이 올라가서 치우지도 않고 그쪽에서 안 한답니다. 그럼 저희도 못 합니다. 이렇게 했으면 일이 더 커졌겠죠.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. 예상만 해도 그냥. 이런 거를 어떤 상황에서는 유도리 있게 좀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럼 누가 그 청소를 하겠어요?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시면 저희도 하고 그쪽에서는 그런 일까지 안 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그래 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하고 했으면은 좀 더 일이 좀 이렇게 수월하게 빨리 좀 서로 기분 안 나쁘고 좋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보아는 잡부입니까? 이제 이 말은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잡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은데 한 분씩 계신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.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있지만 그 업무를 어떨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유도리 있게 적용을 해서 일이 커지지 않고 빠른 해결을 보는 것이 이제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제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할 수는 없어요.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항상 그 위에 이제 선임이나 뭐 그 담당하시는 직책분의 그런 분들이 계시죠. 항상 뭐 고참이라든지 선배나 뭐 그럼 뭐 팀장님이나 뭐 대리님이나 뭐 이런 직속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? 직책 관계가. 그분들에게 항상 먼저 보고를 하고 이런 일이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그럼 이제 그쪽에서 그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. 그럼 거기에 맞게끔 잘 해결을 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시고 그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직무유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보리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